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52% 올랐고요. 42,51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M7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지금 띄워주시면요. 0.23% 떨어졌고요. 19,044선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5,842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주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디테일하기 이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대로 나왔으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 그리고 연준 총재 윌리엄스의 연설과 베이지북이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된 CPI 지수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CPI 지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예상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0.4%로 잡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0.3%로 잡혀 있는데 이 지표를 약간 하회해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CPI는 0.4에 2.9%로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코어 CPI가 0.2에 3.2%로 예상치를 0.1%씩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음식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꽤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 외식 포함하여 양쪽 다 0.3%씩 올랐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가솔린과 난방유가 각각 4.4%씩 오르면서 이번 CPI의 가장 커다란 상승을 담당을 했고요. 이번에 에너지 서비스 쪽에서는 천연가스가 2.4%가량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CPI 내에서는 다행히 굿즈 가격이 0.1%로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안도에 한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지표가 나왔고요. 신차와 중고차 각각 0.5와 1.2%씩 올랐고, 의류와 의류물품이 다행히 오르지 않으면서 0.1%, 0%로 크게 전달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서브시디 지표에서는 여전히 주거비가 0.3%가량 오르면서 아직까지 주거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비행기표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운송비가 0.5% 올랐으며 의료 서비스가 0.2%가량 오면서 전체적인 서비스 지표는 0.3% 오르며 그래도 코어 CPI가 여전히 0.2%를 달성하는데 좀 더 커다란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주면서 4.7 후반대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던 10년물 금리가 4.6 후반대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으며,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내려오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CPI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CPI 지수가 잘 나오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내렸다고 앞서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운드리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조치 역시 중국을 경계하는 움직임이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14나노미터 이하의 칩의 판매에도 고객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에서만 원래는 고객 조사가 의무화였는데, 이것을 14에서 16나노미터 이하의 칩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TSMC와 삼성이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규제의 목적은 제3자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 같은 적대 국가가 첨단 칩을 우회적으로 구매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업체가 고객을 사전 조사에 미국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치가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0개의 적대국의 판매 시 정부의 허가가 필수이며, 제조업체는 이들에 대해서 중간 거래자 혹은 고객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필요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칩의 성능과 트랜지스터 수를 기반으로 세부 스펙 기반으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동맹국, 대만 본사의 제조업체 및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패키징된 경우는 제외하며 트랜지스터가 300억 개 미만일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2024년에 있었던 TSMC 7나노미터 칩이 화웨이 기기에서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반대로 적대 국가들에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현재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네덜란드 쪽에서도 새로운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ASML도 장비를 수출 시 사전 허가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고성능 AI 장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LA 산불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의 초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 산불이 송전탑에서 튄 불꽃에서 시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LA 산불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이 공개된 상황인데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송전탑에서 시작된 불꽃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산불 전에 강풍으로 인해서 전력망 결함이 급증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 관련해서 영상이 공개되게 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후된 전력선이 발화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전체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우선 정책이 기존 전력에 대한 인프라 보수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고압 송전선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기존 전력망 유지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현재 전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확대 비율이 2010년에서 16%에서 2023년 54%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현재 많이 민주당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심지어 여기다가 주요 급수원인 센타이네즈 저수지가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이번 화재 진압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을 초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시수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물 공급을 제한한 정책이 재난을 키웠고 송전망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재난을 시작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책임 공방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또한 이번에 화재 원인이 송전망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 이 송전망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에디슨 전력 쪽이나 아니면 이 송전망에 대한 보험을 책임지는 이코멘 브레이크다운 보험 쪽에서 전체적으로 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험 손실액은 약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총 피해액은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현재 허스트 산불 같은 경우는 97%가량 진압이 됐지만 펠리사이드과 그리고 이튼 쪽의 산불은 각각 17%, 35%밖에 진화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화재가 조금 더 잦아질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주가들이, 종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산불로 인해 피해가 계속 큰 상황인데 강풍까지 있어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메타 소식으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메타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과가 저조한 직원 5%를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회사 발전을 위해서인가요? 네, 현재 메타 쪽에서 직원은 3,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겠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리해고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전 직원에게 메모를 보내서 성과에 기반해서 약 전체 직원의 5%를 감축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이미 경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올해 그 자리를 세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메타 내에서 실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성과 관리 기준을 높이고 저성과 직원들을 더 빨리 퇴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커버가 발표하기를 우리는 대개 1년을 기준으로 성과를 보지만 이번에는 성과 기반 감원을 더 많이 실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회사가 강력한 인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번 조치가 현재 메타의 수익과는 관련되지 않은 것을 또 투자자들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해 발표될 AI, 스마트 안경, 소셜미디어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메타에 관련된 주가에 영향을 줄지는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 직원들이 바짝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는 프리마켓에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